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스닥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미국 CPI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걸 보실 때쯤 되면은 CPI 발표는 이미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고 나서 나스닥의 움직임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내일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년에 4번 있는 그 세 번째 날로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날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이제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변동성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뭐 나름대로 어제하고 오늘 현재 최근에 보였던 그 흐름 속에서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제법 변동성이 그래도 나오긴 했습니다. 뭐 없진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내마녀의 날 앞두고 보였던 움직임보다는 좀 진폭이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유의미한 변동성을 좀 보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 확대되는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향을 확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묶어두기 포지션이었다라는 거, 양매도가 유리한 결국에는 이 8월 말부터 해가지고 같은 자리 맴돌기 하고 있습니다. 337.5 정도 중심으로 놓고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그 자리 제자리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주 전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양매도 포지션에 유리한 상태. 그 다음에 또 얼마 전까지 계속 강조했던 외국인들의 335 터치, 335를 계속 주무르는 모습. 그래서 335를 자꾸만 떠나지 않고 있죠.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335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그렇죠. 뭐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 335도 오늘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3번이나 지지받았죠. 3번이나 지지받았죠. 일단 오늘 시간대별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프리장 시작하자마자 335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크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기가 쉬웠습니다. 왜요? 나스닥이 하락했거든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개인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승 출발하고 우리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을 바로 때려내고 뒤통수 쳤죠. 그래서 다 급락시켜 놓고, 오늘은 반대로 나스닥 좋지 않았네, 1%나 빠졌네, 오늘은 좀 떨어지겠거니 하면서 시장을 바라봤다면 거기서도 또 꼬이는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바로 프리장 때부터, 그리고 본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시켜놔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단 대기하다가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파생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오늘 337.3 정도 부근에서 저항대 본다. 여기 저항대 체크하자. 여기 저항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 체크하자. 결국에는 그 자리 부근에서 막혔죠. 근데 오늘 파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히나 이제 수급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올릴 때요, 급하게 올릴 때 돌파하면서 이 유의미한 저항대를 모두 돌파하고 안착하면서 움직였는데, 이때 수급이 외국인들이 노헤지 상승 포지션이었습니다.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이거 원웨이 상승이겠거니 하면서 바라봤을 가능성, 롱베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파생반에 그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적어드렸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노엣지 상승 상태를 보이더라도 오늘은 매수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돼요? 만기날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보유 포지션을 매도했던 포지션을 매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조차 위에서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아무리 매수량을 늘려도 그들은 내려갔을 때,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파생반 에서 정혜원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전략대로 오늘 그 구간에서 숏을 보신 분들에 대한 결과가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좀 보내주셨죠.
예, 톡방에 올려주셨고, 왼쪽에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다라는 얘기가 있죠. 중산님 오전에 말씀하신 337.3북은 337.5 찍고 급락 나왔는데, 그 시점에 외인 선물 매수,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저항 관점 잡으신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 저는 저항 예측하고도 매매 동향 보고 숏 과감히 진입하지 못하고 너무 짧게만 플레이했는데 뭐 항상 감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힘을 강하게 보일 때는 쉽사리 숏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말씀하신 회원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손이 안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 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 베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항으로 막혔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복기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풀어드렸고, 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하루하루 그 시간대나 비교하면서 매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통해서 16만원, 22만원, 380만원, 여기 380만원, 그 다음에 419만원, 여기 419만원 이렇게 짝지을 수 있고, 이렇게 수익을 또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으로는 또 보내주신 분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얼마입니까? 27만원, 94만원, 27만원, 94만원, 여기 짝짓기 이렇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팅을 좀 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 하루 전 변동성은 평소보다 큰 박스를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뭐 결국에는 박스 관점이었죠. 여기 335 지키면서 장 초반 335를 지키며 움직인 급등은 오늘은 수급을 보는 개인들로 하여금 속기 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를 하는 시기에서 돌파였기 때문에 매수를 보기 쉬운 구간이었으나, 일단 저는 337.3 부근 저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막힐 것. 사유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수 베팅이 아니라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들이 계속 높은 가격으로 끌어올리면서 사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사들일수록 불리하기 때문이죠.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청산하는 게 유리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시 이후에 335자리가 또 방어가 됐어요. 두 번 정도 방어가 됐죠. 그 시간과 오후에. 이때는 이제 개인들이 335에다가 급격하게 풋옵션 베팅이 일어났습니다. 335자리에다가 개인들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풋옵션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가 11시니까 제가 지금 그 사진 이거 여기 있네요. 자, 요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되면 요 자리, 이게 지금 개인들의 풋옵션 금액으로 보는 차트입니다. 갑자기 11시 반 정도 되니까 풋옵션 금액이 갑자기 확 늘어요. 그쵸?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같은 시간 개인들의 풋옵션 계약입니다. 계약수는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크게 올랐어요. 그쵸? 지금 보이는 게 금액, 여기가 계약. 그렇다면 적은 계약수로도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있는 풋옵션을 개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한 거고, 급격하게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태를 보면 335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개인들 335 풋옵션 사네. 그러면 개인들 335 335 이탈 베팅을 하고 있네 라고 보면서 335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었고, 지지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박스구나, 박스 냄새가 나네, 이렇게 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방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또 상방으로 막히는 자리 때문에 큰 박스를 만들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제대로 승부를 보지 못한 외국인들이 거의 다 롤오버로 12월 물로 넘겼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승부를 보기 어렵잖아요. 내일이 만기인데 뭘 얼마나 승부 보겠습니까? 아직도 3조 7천억 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9월물 매도 포지션 지금 미결제 약정 수입오만 11만 계약 정도 남아있는데 3조 7천억이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롤오버 해야죠. 롤오버를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예,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마지막 종가에 다 넘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폭탄은 9월 만기가 끝나고 쓰여질 가능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반드시 또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외국인들은 만기일 하루를 남겨놓고 선물 대량 매도분을 가지고 승부를 보긴 이미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 부족이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롤오버로 결정하고 대부분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오늘 스프레드 거래는 전일보다 거래량이 줄어든 채 하락했습니다. 만기가 어제보다 하루 더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 거래는 한 번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스프레드 거래를 보시면 이거죠. 스프레드 거래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어제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갔고 매도 거래가 더 활발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12월물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넘어오니까 12월물은 외국인들의 하방 베팅이 점점 더 쌓이고 있다라는 거. 네 번째, 만기일에 CPI 발표를 통해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처럼 만기가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 폭탄이 터지면서 연속 급락이 나올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2월 달에 2월에서 3월 넘어가던 시기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연결 선물로 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시장이 정말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변동이 너무 심했습니다. 변덕이 심했습니다. 변덕. 자세히 볼게요. 하루하루 변덕이 상당히 심했어요. 어떻게요? 상승하다가 급락하다가 다음날 상승하다가 이틀 상승하고 이틀 급락하고 이틀 상승하고 3일 급락하고 하루 상승하고 하루 급락하고 하루 상승하고 또 급락하고 상승하고 급락하고 상승하고 급락하고, 이걸 계속 보였습니다. 얼마나 장세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때 유튜브 제목 거의 다 도깨비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도깨비 장세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댓글에 한번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난다. 도깨비 장세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난다. 이때도 만기, 어떤 만기요? 내마녀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마녀의 날이 언제, 어떤 내마녀의 날이요? 올해 첫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3월. 자, 3월 내마녀의 날이 이날이었어요. 이날. 사전에 지금처럼 8월달에 움직였던 거, 8월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도깨비 장세였습니다. 굉장히 변덕이 심했죠, 외국인들 최근에. 이때는 더 짧은 움직임이 더 많았던 거. 그러다가 3월 만기까지 꽉 채워서 크게 하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롤오버로 넘어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추가로 박스를 이탈하면서 작은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죠. 자세히 보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지키다가 만기 끝나고 다음날부터 내려갔다라는 거.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의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제법 요것도 많이 빠진 거예요. 요거 2.5%까지 빠졌던 거잖아요. 종가 2.3% 하락. 그쵸? 적지 않게 빠진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작게 나오고 터닝을 한 수도 있죠. 이때는 또다시 외국인들이 청산해가지고 끌어올린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 때보다 누적 매도량이 훨씬 크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자리가 막히고 있다라는 거. 자, 요 자리, 요 저항대가 지속적으로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 폭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되겠다. 한번 물갈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하셔야 되겠다. 그게 언제 터질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만기가 끝난 직후에 옵션 포지션이 만기로 청산이 되고 서로 결제까지 끝나고 나서 폭탄이 터지는 경우도 덜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외국인들이 끝까지 기록적인 매도액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관점도 됩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괜히 그런 폭탄을 안고 가겠습니까? 예, 롤오버까지 하면서 그런 점을 반드시 신경 써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현금을 조금 더 만들어 두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체적으로 줄이는 관점에서 뭐 종목을 1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개 12씩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아니면 그냥 100만 원씩 가지고 있어. 그러면 30만 원씩 줄이고 30만 원씩 10종목을 줄여서 300만 원을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의 현금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비중은 조금 난 이건 꼴 보기 싫어 하는 것들은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아니면 다 없애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하시고 어쨌든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오늘 얼마 전에 100만원 깨지더니 오늘 90만원 깨져서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90만원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장기간 80만원 깨질 거고 70만원 깨질 거고 60만원 깨질 겁니다. 50만원도 깨질 겁니다. 40만원 깨질 수 있어요. 30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에코프로에 대한 거는 뭐 장중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내용이나 뭐 다른 자세한 내용은 좀 빼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이제 대형 작전주, 이것도 작전이에요. 결국에는 자, 에코프로 차트를 보고 이것도 대형 작전입니다. 돈이 상당히 강하게 개입된 작전이죠. 그러나 얘를 어떤 조사하고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작전이지만 조사는 받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성홀딩스나 뭐 삼천리, 선광, 서울가스 뭐 이런 것들 빠진 거 있죠? 그거는 조사하고 잡아갔죠? 왜요?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저만가 급락하고 하한가 가고 저만가 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즉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사받고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나온 얘기죠. 유아인이 했던 대사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작전판의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작전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문제를 삼아서 조사를 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넘어가요. 대부분.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누가 조사해서 저거 나쁜 놈들 혼내주길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바닥을 인정하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할 거면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부담스럽거나 좀 찝찝한 것들은 피하시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작전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을 계속 붙어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개인들을 계속 붙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급락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금야금 주가를 뺍니다. 야금야금 주가를 빼요. 중간중간에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꼬시기면서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급등도 주고 하면서 그래야 개인들이 역시나 빠질 때 매집해야 되는구나 라고 매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물타기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죠. 그래, 계속 여기 붙어있게 만들죠. 언제까지? 몰라요.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HMM이 가장 기억나시죠? HMM처럼 이렇게 야금야금 빼면서 오늘 또 52주 신저가 냈는데 이런 식으로 밈주식을 만든 다음에 작전을 벌여가지고 쫙 끌어올린 다음에 한 방에 이렇게 막 엄청 작전주처럼 완전 소형 작전주처럼 빼지 않고 잡주처럼 빼지 않고 야금야금 중간에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희망도 한번 주고 좋은 내용도 한번 발표해주고 이런 식으로 희망 주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높게 만듭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식으로 장기간 갑니다. 그러고 장기간 가다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급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주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LG생활건강도 그런 식으로 이거는 굳이 작전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장기간 동안 개인들을 유인해서 떨구는 과정에서 계속 개인들이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물론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이거는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터진 거니까 이건 좀 다르고 어쨌든 수많은 종목들이 옛날에 이제 OCI 같은 것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것도 그렇고 두산 쇼커버리 나왔던 거 옛날에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바뀐 거 그것도 그렇고 전부 다 개인들을 야금야금 그 안에서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시리즈들이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을 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나 문제를 삼는다. 대성홀딩스 같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또 작전으로 조금 유명한 영풍재지가 있죠. 제가 오늘 장중에 계속 언급을 드렸던 건데, 호가를 계속 제가 녹화하고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또 작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자전거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호가를 쌓아놓고 호가를 쫙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나서요, 다시 호가를 쭉 쌓아놓고 거기다 때려냅니다. 그러면 현금이 또 만들어지죠. 현금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다시 가진 종목을, 가진 수량을 또다시 매도를 걸어요.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매도를 이렇게 수량이 수량이 생긴 걸 가지고 나중에 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서 또 매수 주문을 또 넣습니다. 계속 이거를 순환을 합니다.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 매도를 하면 현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매수 주문을 하고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진 수량을 매도 주문을 쫙 자기들이 깔아요. 매도 주문을. 그러면 이게 체결이 되면 현금이 또 생기겠죠.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요. 그럼 가진 물량으로 또다시 매도 체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을 계속 돌려요. 자전을 돌리는 이유는 거래량을 계속, 거래대금을 계속 크게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처럼 보이게 하고 거기에서 개인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는데, 쉽게 개인들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개인들이 이런 것들 이제 갑자기 때릴 수 있다라는 거, 대성홀딩스, 성광, 삼천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잘 안 하는 성향이 또 생겼어요. 이런 종목들, 거래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래를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전 한 달 넘게 진행됐는데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찝찝하고 위험한 종목을 피해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전 현실 속에서 뭐 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양한 사례들은 장중 라이브 방송 때서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CPI 발표될 것 체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 캡처해 주시면서 채팅 닉네임 확인하시고 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내마녀의 날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들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